삼성전자에 이어 새롭게 시가총액 1위를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차악이 시총 1위 도전 종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일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을 관련된 이제 조사를 통해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뭐 코스피, 코스닥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총 1등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 제일 맞는 돈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돈이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쪽 섹터로 이제 돈이 모인다라고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하위권에 있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훨씬 더 이제 높은 단계의 시가총액 순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종목 또는 그 종목을 비롯한 이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적인 수치로서 과연 이제 어떤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의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에 도전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도전한다라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 SK하이닉스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여전히 시가총액은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절반 정도보다도 더 아래의 시가총액이 이제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HBM 분야에 있어서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SK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시점이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언젠가는 뛰어넘을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한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이러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의 이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3등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황제주 반열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주가 자체가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이제 뭐 72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100조 돌파가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삼성그룹 안에서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그다지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역시도 올해 연말부터는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라 이러한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총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혹시라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아래로는 항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100만 원 초반까지도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저는 투자를 고려해 봐도 좋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투자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안 좋진 않고 이것도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 우선순위에서 저는 SK하이닉스에 개인적으로 좀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4등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인데 이전에도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 그나마 투자할 만한 기업 1순위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 전 항상 LG에너지솔루션을 꼽았는데 단순히 배터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로봇에도 쓰이고 우주항공에도 쓰이고 이러한 포인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란 속에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발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 분야의 배터리 쪽으로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회사들의 이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학 쪽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배터리가 이제 캐즘에서 제대로 벗어났다라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건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연말 정도에 경기 회복 사이클을 염두에 두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한 연말 정도부터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나 LG엔솔보다는 SK하이닉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좋고 LG엔솔은 연말부터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제 방산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5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 각 섹터의 이제 대장주들이거든요. 방산 섹터가 워낙에 잘 갔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긴 해요.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방산주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 애초에 사이클이 긴 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는 봐요. 근데 신규 진입이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금액을 조절해서 소액으로만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KB금융인데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증권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것들이 지주사라든지 뭐 금융자라든지 뭐 증권주들 이런 쪽이 이제 많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KB금융이 저는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 뭐 외인 수급도 가장 준수하거든요. 실제로도 시총 최상단에 위치해 있죠. 그 밑에 뭐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삼성생명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사실 금융이나 뭐 생명보험 이런 거 이제 다 따져봤을 때 KB금융이 가장 탑픽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신한, 그다음에 뭐 우리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KB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지주사들은 정책발 모멘텀으로 이제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다 보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저는 지금도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랭크되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차랑 이제 기아는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자동차 업종 자체가.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사이클을 그려야 되는데 최근에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불경기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선주가 이제 강세를 띄었는데 조선주가 이제 앞으로 강할 것이냐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시총 상위에 올라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선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좀 방산주와 비슷한데 사이클 자체가 긴 산업이에요. 한번 상승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뭐 5년, 10년 굉장히 긴 사이클을 기록하고 하락할 때도 굉장히 길게 이제 하락하는 사이클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도 사실 뭐 이 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선주들이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라 투자 금액을 잘 조절하면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인 셀트리온이 있는데, 이게 사실 작년 그리고 뭐 재작년 뭐 이때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일 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아니면 휴젤, 파마리서치 뭐 각종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리가케미나 ABL 바이오 뭐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특히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주가가 정말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기도 해가지고 트럼프 당선 전부터도 뭐 주가가 꽤나 많이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셀트리온은 이게 바이오시밀러 쪽이 많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다시 제약바이오 붐이 불어온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또 이제 약가인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바이오시밀러 쪽도 이제 육성이 활발해질 거라고 기대돼서 셀트리온이 또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좀 우려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의약품 관세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는 하나 충분히 다시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이 이제 네이버. 뭐 사실 플랫폼 쪽에서는 저는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좀 더 선호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할을 너무 많이 해서 인식이 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좀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뭐 그렇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우위에 놓고 보는 편이고, 그리고 검색 기반 솔루션을 또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AI발 모멘텀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플랫폼 파워도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산업이라든지 뱅크나 페이 같은 금융 산업으로 좀 진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쪽이 아직 성과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유의미할 수준으로 폭발력이 나오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그 플랫폼 성질을 잘 살려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준수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AI발 모멘텀에서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투자할 만한 기업이 AI 분야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볼 만한 게 이제 플랫폼이나 아니면 게임주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제가 카카오를 좀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도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안 좋다기보단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것 같다 정도. 삼바 여전히 투자 메리트 있다. LG엔솔 연말에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중공업 같은 방산, 조선 이런 쪽은 사이클이 이제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액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지만 더 갈 것 같다. 그리고 금융주는 여전히 안 늦었다고 봅니다. 현대차는, 기아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투자 좋다. 셀트리온, 네이버도 여전히 좋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이제 조선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다음으로 이제 주가 슈팅이 걸리기 시작한 대표적인 이제 또 중후장대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원전 대표 종목이죠. 시총 가장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거 꺾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체코 원전도 이제 잘 해결이 되고 있는 단계고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투자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이제 시작이 아닐까.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좀 기회로 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하면 소액이라도 진입을 했다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담는 이런 투자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사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이제 슈팅 사이클을 보여주면서 2차, 3차 슈팅까지 나와줬는데, 원전 쪽은 이제 겨우 1차 슈팅이 나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조정 이후에 2차, 3차 슈팅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1차 슈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뿐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 좋은 이제 매수 찬스로 삼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원전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수혜받을 만한 것들이 또 지주사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수혜받을 걸로 기대되는 게 건설업종이거든요. 뭐 세종의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항상 이제 정부 쪽에서 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로 인한 성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사업을 통한 이제 건설 경기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이제 건설 경기에도 영향을 받고 또한 지주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삼성물산은 이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나오기 시작했을 때 움직임이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는 삼성물산 투자 고려해 볼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하단의 종목에서는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하나오션, 뭐 조선주 이런 쪽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현대모비스 자동차죠.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랑 이제 또 다른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그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요즘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현대차, 기아보다 저는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가 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해운 카테고리도 엮여 있기 때문에 부품상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장 대표격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좋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뭐 해운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본연의 이제 성격으로 띄고 주가 움직이는 종목은 현대모비스니까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주 여전히 이제 시총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HMM인데, 조선주가 한번 이제 크게 움직이면 해운주도 충분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업종이랑도 비슷한데, 해운도 일정 정도 경기가 회복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불경기다 보니까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강세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자동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HMM도 아주 준수한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하나금융지주나 삼성화재, 메리츠금융지주 다 뭐 금융지주사나 뭐 보험회사나 이런 쪽이죠.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카카오가 나오고 한전이 나옵니다. 한전은 이제 우리가 전력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이제 배당 매력도를 또 봐야 하고 원전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전에 있어서는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대표격인 우량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크래프톤인데,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주는 크래프톤이 1황입니다. 가장 대장주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이 사실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을 타고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역시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뭐 현대로템 방산주 있고, 그다음 우리금융주 또 금융지주사고, 그다음에 담배,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지금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좀 시총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전 요거는 좀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요 비슷한 등급까지도 저는 주가가 이제 많이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그 다음에 FLNG 이러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해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LNG 운반선이나 그 다음에 FLNG 산업도 탄력을 받을 건데, 불경기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트럼프가 에너지 공급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한데, 불경기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가 호경기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은 뭐랄까요, 좀 더 기회를 좀 못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선주들이 올라갈 때. 근데 과연 호경기가 됐을 때는 HD현대그룹주나 하나오션보다는 삼성중공업이 저는 훨씬 더 주인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조선주를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갔다, 혹은 나중에 올라갈 조선주를 한번 눈여겨보고 싶다. 그럼 나중이라 하면 지금 불경기니까 이제 호경기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때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중공업이 더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LG화학이라든지 현대일렉, 전력인프라 여전히 이제 강세죠. LG화학은 이제 화학주들이 좀 이게 비슷한 건데, LG엔솔도 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LG화학도 사실 좀 말이 많았죠. 분할 상장하면서
근데 뭐 어쨌든 지나간 거고 현재로서 이제 LG 화학으로서 이제 화학을 본다라고 하면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말 정도는 돼야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좀 연말에 주목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꽤 많고 로봇 종목들도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뭐 엔터주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같이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와주고 계신데 제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텔레그램방 통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랑 제약바이오 리포트도 제가 작성해서 무료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엄선한 핵심 종목들 분석해가지고 그 리포트 자료 올려놨으니까 요 텔레그램방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이제 특강을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이랑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진행하는데 이미 이전에 특강은 2번 진행을 했었어요. 6월 1일이랑 6월 3일에 요건 이미 지나갔고 토요일, 일요일 이 영상이 올라가는 토요일 저녁 7시랑 6월 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2번의 강의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번의 강의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 해결해드릴 수 있을 만한 방송을 준비했으니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이 특강 참여하려면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야 요 특강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는데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미리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어요. 그 클릭하면 뭐 비밀번호도 없고 바로 입장됩니다. 오셔서 입장에 계시면 제가 특강 링크 올려드리니까 거기 타고 클릭해서 넘어오시면 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더보기란의 홈에도 여기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기 통해서 오셔도 되고요. 최근 여러분들 사랑에 입어서 구독자 76,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